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호주머니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으로 10,000원이 들어오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에 10,000원을 더해주고, 주머니 속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에 10,000원을 빼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머니 속에는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헤아려 볼까요? 100 더하기 5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0을 하면 11,600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차! 기림이에게 10,000원을 빌렸다는 쪽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10,000원을 빌렸다는 것은 10,000원을 갚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주머니 속에 있는 다른 돈들과 달리 음의 부호를 붙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유리수의 덧셈을 이용하면 양의 11,600에 음의 10,000을 더해 양의 1,600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총 1,600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더하기를 이용하여 모두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을 꺼냈으면 뺄셈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양의 1,600에 양의 1,000을 빼서 양의 600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1,000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1,000원을 빚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빼려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것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선생님이 기림이에게 가서 심부름을 해주었더니 기림이가 더 이상 10,000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빌린 돈은 음의 만이었기 때문에 뺄셈으로 나타내면 양의 600 빼기 음의 만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결과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100 더하기 500 더하기 10,000을 하여 1,6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빼려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 그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이 사라지면 그만큼 저에게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방법으로 덧셈 뺄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머니 2개에 주머니 3개가 더해주면 주머니 5개입니다. 이것을 뺄셈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머니 5개에서 주머니 2개를 덜어내어 주머니 3개를 만들 수도 있고, 주머니 5개에서 주머니 3개를 덜어내어 주머니 2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덧셈을 뒤집어서 뺄셈으로, 뺄셈을 뒤집어서 덧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연수 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의 2 더하기 양의 5는 양의 3입니다. 따라서 양의 3 빼기 양의 5는 음의 2가 됩니다. 더 나아가 빼려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 양의 3 더하기 음의 5는 그 결과가 음의 2로 같습니다. 돈주머니 3개에서 돈주머니 5개를 덜어내는 것은 돈주머니 3개에 빚 5개를 얹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양의 3에서 음의 2를 빼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양의 5죠. 마찬가지로 음의 2의 부호를 바꿔주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 양의 3 더하기 양의 2를 계산하여도 그 결과는 양의 5로 같습니다. 정리하면 유리수의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 덧셈과 반대되는 계산과 같습니다. 따라서 빼는 수의 부호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주면 지난 시간에 배운 덧셈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예제 1번.
두 유리수의 뺄셈 문제. 1번 양의 2.4 빼기 양의 5분의 1.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고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양의 2.4 빼기는 더하기로, 빼는 수의 부호는 음의 부호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차에 큰 수의 부호, 양의 부호를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소수 2.4를 분수로 만들어주고 통분까지 해주면 양의 10분의 24 빼기 10분의 2. 그럼 양의 10분의 22가 되겠네요. 이제 약분까지 해줘야겠죠? 11, 5. 따라서 정답은 양의 5분의 11이 됩니다. 참고로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양의 2.4 빼기 양의 5분의 1은 2.4 빼기 5분의 1의 결과와 같습니다. 2번 양의 2분의 7 빼기 음의 1.9도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양의 2분의 7 더하기 양의 1.9. 이번엔 두 수의 덧셈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공통인 부호 더하기에 플러스에 2분의 7 더하기 1.9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도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면 10분의 19. 두 수를 통분해주면 10분의 35 더하기 10분의 19. 10분의 54. 이것도 약분해주면 27, 5. 따라서 정답은 5분의 27이 됩니다. 예제 2번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운 덧셈과 이번 시간에 배운 뺄셈이 섞인 혼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번 음의 2분의 1 빼기는 더하기로 고쳐주기로 했죠? 따라서 음의 2분의 1 더하기 빼는 수는 반대로 양의 3분의 7 더하기 양의 2분의 5로 고쳐줄 수 있겠네요. 이제 덧셈만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양의 3분의 7과 양의 2분의 5를 바꿔주면 음의 2분의 1 더하기 양의 2분의 5 더하기 양의 3분의 7. 이번엔 묶어주어 음의 2분의 1 더하기 양의 2분의 5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 양의 3분의 7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묶어준 수들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큰 수의 부호, 양의 부호를 붙여주고 절대값의 차를 구해준 다음에 나머지 양의 3분의 7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양의 2분의 4 더하기 양의 3분의 7이 돼서 약분을 한 후에 양의 2는 3분의 6으로 통분해 줄 수 있고 3분의 7 따라서 정답은 양의 3분의 13이 되겠습니다.